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뉴스들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한미 관세 협의 관련된 뉴스도 그렇고, 미중 간에 이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인도가 첫 번째 타결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 게 있었고요. 특히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 면제를 했다 또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현물, 선물 동반 매수했는데 특히 선물에서는 이제 매도 청산이 아니라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건지 이번에도 그냥 하루짜리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부담, 일부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상승 종목이 더 많긴 했지만 상승폭 자체가 좀 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지수는 이틀 동안 121선 위에서 놀다가 하루 지나서 다시 이제 61선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61선, 121선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61선은 거래일 기준으로 치면 3개월, 한분기 동안 발목 잡았던 요인들을 이제 해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120선 같은 게 이제 6개월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을 이제는 좀 해소하면서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는 역시 안착입니다. 이게 하루는 우연히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안착까지 가는지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거는 역시 이제 무역 관련된 이야기들 한미 관세 협의가 있었죠. 근데 베센트는 빠르면 다음 주에 무역 관련해서 이제 원칙적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 이건 사실 그냥 이제 자기네들이 잘 협상 잘했어 이런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한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에 어떤 패키지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되고 있었고 환율은 좀 별도로 논의하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좀 환율이 나중에 조금 주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부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들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자금이 쭉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갖게 하고 이런 의도가 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에 어떤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환율까지 논의가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리는 절대 없었기 때문에 양쪽의 코멘트만 좀 무난하게 나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예, 이렇게 좀 안도감을 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관세 뉴스들이 오늘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접촉 매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중국에선 그런 적 없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트럼프가 또다시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라고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재무부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미팅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는 중국이 원하는 건 저거였거든요. 전제 조건이 책임자들끼리 만나자. 근데 미국은 그 책임자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야 이러는 거고 중국에서는 그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만나자라는 건데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을 다 끝내고 이제 뭔가 이뤘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양쪽에 확실한 책임자급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만난 적 없다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접촉 자체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 여기에 이제 또 중국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검토하고 있다, 또 했다, 검토하고 있다.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장중에 제가 또 제 텔레그램 채널로 올려드린 건데 백신, 화학 제품, 화학 원료입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관련된 제품들, 반도체를 비롯해서 목록이 좀 돌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국이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걸 갖다가 내수로 돌리고 싶었는데 이 내수 시장이 저걸 흡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수로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은 그 기업들 고사되게 생겨서 기업들한테 뭘 갖다 면제해 주면 좋겠어. 리스트를 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버티기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양쪽이 어떤 압박보다는 협상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면에 보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뭐 대통령들 취임하고 나서 어떤 추이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정작 본인의 어떤 일기 때 지지율하고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협상에 대한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또 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더 끌어당기고 있는 밑으로,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라도 좀 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하이닉스, 조선,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어제 못 올라간 거를 오늘 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강했으니까 올라간 게 있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좀 들어가지 못했죠. 뭐 일부 약간 노이즈성의 기사들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지수가 여기서 확 올라가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매도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라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가기에는 좀 눈치 없어 보인다. 이제 선물 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본 것 같고, 또 하나 특징은 시가총액 6위하고 7위가 지금 조선하고 방산이잖아요. 방산과 조선인데 두 종목의 합산 시총이 거의 한 73조 원 정도 되거든요. 73조 원이면 삼성바이오 정도예요, 지금 위상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완전히 관세 리스크가 털어졌다라고 평가가 되는 국면에선 저 두 종목은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고, 저게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저게 어떤 시소 관계를 만들어낼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커진 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예,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어떤 이슈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어떤 육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도 있었는데, 근데 시가총액 탑10 내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금씩 상승 종목이 많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이제 뭐 ADR은 120을 넘어가는 게 돼서 지수하고 무관하게 상승 종목 수가 아주 많은 날이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 보인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아주 시뻘겋게 이제 매수로 양시장 합쳐서 3천억 원 이상의 매수를 했고, 선물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는데, 비차익 매수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15종목 이상 이제 동시에 매수하는 거. 예, 뭐 우리가 보통 바스켓 매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매수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이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를 나는 사버릴 거야. 이렇게 나섰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모처럼 외부 요건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이전에도 한두 번씩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 가지고 뭐 이게 완전히 전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매도했던 걸 좀 풀면서 들어왔고, 특히 선물 매도가 기존의 매도 세력이 환매수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매도 세력은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거야 라고 이제 베팅을 했다가 이제 그만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청산하는 걸 환매수라고 그러고, 신규 매수는 뭐냐면 이게 아예 그냥 매매한 적 없던 세력들이 신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건데, 오늘은 후자 쪽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매도 세력하고 다음 주에 좀 충돌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위로 틀어질지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종목은 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조선 그런 종목군들 사고, 매도는 뭐 카카오를 오늘 제일 많이 매도한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두 종목 매도가 2천억. 근데 뭐 그 외에 이제 매수는 거의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과 이제 하이닉스였고, 기관은 오늘 조선주 매수인데 조선 중에서도 또 매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업종으로 엇갈렸는데 어쨌든 양 주체가 모두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 그 다음에 조선주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다. 이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은 2차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매수로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애매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일부,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샀다. 그러니까 엔터주 정도 들어간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서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미중 관세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느닷없이 어떤 악재 같은 게 쑥 던져지는 케이스들이 더 있어갖고, 오늘도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뉴스를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아, 저거 협상용이겠구나, 이렇게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추세를 뒤집을 만한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알파벳 등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그 테슬라는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데 플러스가 났고, 알파벳은 호실적인데 일단 시간에선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근데 요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니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큰 자금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들어왔는데, 다음 주 주간으로도 매수가 들어올 거냐.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풀리지 않으면 2,600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선물 매도가 일부 좀 풀렸는데, 다음 주에 이게 전환이 되면서 대형주 장세를 한번 만들어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총의 상단이 기존에 여기 안에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방산하고 조선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총이 커지면 나중에 주가가 놀랄 때 또 어떤 이제 오히려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종목들이 지수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인터넷을 제외하고 들어온 방산과 조선 업종의 어떤 지수 영향력, 이런 것도 향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건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바이그 브레드스 스러스트라고, 그냥 우리가 뭐 GBT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떤 지표냐?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 이게 보통 우리나라 치면 ADR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이 10일 이동평균선이 40이야. 그러니까 최근 10일 동안에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저게 40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열흘 이내에 갑자기 61.5로 확 튀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최근 10일 동안, 그러니까 하락장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10일 동안 가파르게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예,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들어온 장이라면 강세장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12개월 동안 후 보면 6개월, 12개월 후는 평균적으로 15%, 24% 올라가고 상승 확률이 100%.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전까지 19번밖에 안 나온 신호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진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되려는 건지, 그러나 트럼프가 파괴왕, 예, 도장 깨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트럼프에서 이결도 뒤집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저거를 되게 주목하면서 보더라고요. 일단 좋은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안정이 돼야 돼서 같이 좀 살펴보고, 그게 좀 안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형주 장세가 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둔한 그런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들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